여러분요, 297페이지요. 297이요. 담보책이라고 되어 있나요? 담보책이며 거기를 한번 보셔요. 자료를 먼저 보셔요. 여러분, 담보책이면요, 9페이지 나와 있죠, 9페이지. 9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로, 그 가운데 칸을 보면 권리의 하자가 있고요, 물건의 하자가 있죠.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죠. 그리고 보면 권리의 하자는 569조 보면 타인의 권리 매매죠. 이것도 우리는 유효잖아요. 570조가 전부 타인의 권리고, 572조가 일부 타인의 권리, 574조가 소량부적 일부 멸실이고, 575조가 용인권 등이죠. 576조가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면 권리의 하자는 오른쪽 보면 매수인은 선이냐 악이냐, 제척기간은 1년이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576조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뭐한다? 불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578조 보면 경매죠. 그럼 봐봐. 576, 577조까지가 권리하자거든요. 그럼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왔죠? 경매가 나왔죠. 그럼 경매를 오른쪽으로 쭉 가봐. 경매가 보면 일단 경매는 무효가 되면 안 되고, 두 번째요, 경매는 권리의 하자 다음에 있죠. 그럼 다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하자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만 해당하고 물건의 하자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경매가 무효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박스 안에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래서 거기다가 채무자라고요. 1차적 채무이 갑이라고 했으니까 갑이 누구죠? 갑이 채무자예요. 알겠죠? 채무자. 채무자가 책임지고 2차적으로요. 채권자가 책임을 져. 그래서 시험에 항상 뭐라고 나오냐?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없을 때,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을 때 채권자가 책임을 져.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권리의 하자고 물건의 하자 있죠? 권리의 하자에만 담보 책임을 지고 물건의 하자는 경매는 담보 책임 안 져. 물건의 하자는 뭐라 한다? 법률적 장애라고 그래.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요, 건물을,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 경락을 받았는데 그 땅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이 세 가지죠. 대금감의 계약의 손해배상이요. 그런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해서 경매가 당한 거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언제요? 예외적으로 권리나 물건의 하자를 알면서도 내 집이 경매를 당하니까 알려주지 않죠. 그랬을 때 뭐가 있다?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걸 경매다 이 말이죠. 경매. 그 다음에 이제 579자 채권이죠. 그 다음에 580조하고 581조가 특정물하고 종류물. 종류물을 뭐라 한다? 불특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특정물이 뭐죠? 우리 지금 학원에 보면 책상과 걸상이 불특정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죠. 그런데 여기 밑에요. 권리의 하자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죠. 물건의 하자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권리의 하자는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물건의 하자는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알겠죠? 채찍기간 몇 개월이다? 6개월. 권리는 몇 년이다? 1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의 하자는 뭐라 한다?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자는 뭐냐? 하자는 객관적 하자라고 그래. 이런 우리 뒤에 보면 에어컨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에어컨 옆에 보면 아마요, 분명히요, 검사 성적서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 검사 성적서대로 성능이 나오면 하자가 없는 것이고, 검사 성적서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확대 손해라는 것은 뭐죠? 이번에 여러분요, 장마가 많이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 같은 데가 누수가 생겨가지고 물이 셀 수가 있죠. 그럼 옥상만 누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집까지 다 손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한다? 확대 손해가죠. 이 확대 손해의 경우는 두 가지. 그건 뭐냐? 첫 번째, 의무 위반. 두 번째,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의무 위반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확대 손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보면 박스에 종류물의 하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종류물의 하자의 경우 완전물 급부 청권이 있고, 바로 옆에 특정물 하자는 X라고 되어 있죠?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완전물 급부 청구해서 옆에다가 이퀄 해가지고 이퀄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우리 법조문에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완전물 급부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여러분 그 다음 장 보면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박스 이것을 암기하지. 이건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알겠죠? 여기 585 보면 맨 끝에요. 5하고 뭐죠? 가로를 해놨네요. 거기다 선이 무과실이라고. 선이 무과실 이렇게. 선이 무과실 이렇게. 선이 무과실 이렇게. 했나요? 물건의 하자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죠.
다음에 재책기한은 몇 년이다? 안 날로부터 1년이죠.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날부터 1년, 한 날부터 1년, 1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74죠. 대근감액은요, 선이, 악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선이, 악이. 그래서 해제권, 선악 불문하고. 그 다음에 해제도요, 해제도 선이. 그런데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이행, 이익, 배상. 그래서 572조는요, 일부 타인의 권리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일부 타인.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대근감액, 선인 경우 해제권, 선인 경우 손해배상인데 여러분요,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인 경우 손해배상이죠. 그런데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권리하자는 몇 년이죠? 1년이죠. 선인 경우는 언제부터? 안날. 악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 말이죠. 이 박스를 여러분 완전히 암기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 써. 그 위에다가 선, 악, 불문하고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선악 불문하고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요. 그 다음에 581조에도 동그라미 맨 오른쪽 581조 581조 뭐라 했냐면 선이 무과실 엽주국고 선이 무과실 엽주국고 완전물 급부청권 이렇게. 581조가 종류물이거든요. 선이 무과실일 경우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 자, 첫 번째 칸이 뭐죠? 570조죠.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 타인의 권리.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요, 별로 중요하도 중요하지 않다가 떠나가지고 일단 이런 말이 전부 타인의 권리다 이런 말이죠. 오른쪽 봐봐. 가운데 칸 봐봐. 571조죠.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도인이 선이죠. 박스에 거기. 매도인이 선이면 계약을 해제. 원래 여러분요, 해제는 누가 해야 해제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해제하는 게 담보 책임이죠. 근데 여기는 매도인이 해제하는 거예요. 매도인이요. 매수인은 누구일 때? 선임. 매수인이 선일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하고요. 매수인이 악일 때는 손해 배상하지 않고 해제를 해. 그러니까 선의의 매도인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일단 해제를 하는 거예요. 대신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이면 손해 배상하지 않고 손해 배상 먼저 해제를 해. 일단 해제권은 있다 이 말이고. 572조가 일부 타인의 권리죠. 여러분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냐?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의 소유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이 말만 하면 돼. 일부 타인의 권리.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박스를 보고 암기하면 되죠.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 대근감액청구권, 선인 경우 계약해제권, 선인 경우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얘기다? 이행이. 선인은 언제부터? 안날. 악인은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봐. 574조.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은 가장 중요한 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이 있어야 돼. 평당 100만 원. 꼭 그 말이 있어야 돼. 평당 100만 원 이렇게. 그럼 밑에 한번 봐봐. 밑에 평당 100만 원. 알겠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수량 부족하고 계약 체결상의 관리 책임하고 구별해야 돼. 계약 체결상의 관리 책임은 원시적 전부가 불능인 게 원칙이죠. 그런데 매매 계약에서 일부가 부족하죠?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관리 책임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없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해. 잘 나와. 그 다음에 용익권능의 제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용익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거기 한번 봐봐. 집이요. 갑하고 을하고 3월 1일 계약했는데 이미 2월 1일 날 A라고 하는 사람이 갑의 집에서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고 전세권자로서 살고 있고 갑의 건물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고 토지가 지상권이고 전세권이고 지역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역권이 없고 유치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 매수인은요, 건물이나 토지를 산다 할지라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용익권능의 제한이다. 용익권능의 제한은 대응가명은 없죠.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손해배상인데 여기 봐봐. 우리가 봐봐. 계약 해제는 언제 계약을 해제하죠? 이런 봐봐. 맨 위에 박스. 맨 위에 박스에 해제권이 있죠? 박스에 보면 해제권 있잖아요. 그 옆에다 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 X. 해제는 언제 해제하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시험이 안 나오는데 용익권능의 제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이러한 용익권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뭐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 해제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는 거예요. 자, 576조는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저당권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써.
576조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저당권 존재 자체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있어요. 저당권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언제 담보 책임이 있다? 경매가 돼야 돼, 경매. 전세권 줄고 전세권 자체만으로는 575조 용익권능 제한의 담보 책임. 전세권 자체만으로는 575조 용익권능 제한의 담보 책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아니다? 576조 경매.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을 때 몇 조다? 576조다. 알겠죠? 지금 됐죠, 지금? 자, 두 가지 됐고. 그 다음에 봐봐. 그 밑에를 보면, 밑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원래 매매대금이 5억이잖아요. 근데 5억을 다 주고 샀을 때 담보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밑에 봐봐, 4억만 주고 샀다, 4억. 피담보 채무로 인수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피담보 채무로 인수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요, 병이 샀단 말이죠. 나중에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됨으로써 병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그랬을 때 이 병은 열받죠. 병은 갑한테 쫓아가야 되겠죠, 쌍칼 두고. 그래서 병이 갑에게 쌍칼 두고 쫓아가서 소리 지르는 게 뭐다? 576조다. 570조 그러면 큰일 나. 576조. 알겠죠? 왜? 570조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고, 576조는 일단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이 상실하죠. 그러니까 570이 아니고 몇 조다? 576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570조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환매하고 교환을 봐. 환매하고 교환. 그럼요, 우리가 이제 환매하고 교환은 환매로 되어 있죠? 부동산 몇 년이다? 5년. 동사 몇 년? 3년.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을 본다? 5년, 3년으로 봐. 이자고 과실은 상계인데 무조건 상계가 아니야. 박스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상계를 해. 알겠죠? 그냥 상계 아니야.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자와 과실은 언제나 상계한다. 틀린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환매 대금 뭐냐?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을 환매 대금이라. 그 박스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이것을 환매 대금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이것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렇단 말이죠. 만약에 다른 약정이 있다.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매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말이 두 번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환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동그라미 후, 매매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그러면 큰일 나. 우리 시험에는 뭐라 하느냐? 매매 계약 후 3개월 뒤, 이렇게 3개월 뒤 환매권 등기했다.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재매매 예약으로 봐. 알겠죠? 환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오른쪽 봐봐. 오른쪽 박스 위에 한번 봐봐. 이 박스가 법정갱신이 4가지가 있는 것을 다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알죠? 민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이것을 법정갱신한 말이 언제냐, 이것을 다 정리해놨어. 알겠죠? 한꺼번에 보면 돼. 눈 있죠?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위에 봐봐. 9위에 뭐라고 했죠? 무권 대리행의 추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대리행의 시에 소급, 그 다음에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규약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유부금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된다, 안 된다? 없다.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해.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다음 바로 그 옆에 보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환매 대금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 내 말 지금 이해가 됐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요. 됐죠? 지금 무슨 말인지 옆에. 자, 그러면 교환을 봐봐. 교환을 보면,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야. 금전 빼고. 그러니까 주식하고 저당권, 주식하고 소유권, 이런 것은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교환이 된다 이 말이죠.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해. 노무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다? 이 일을 완성한 의무.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 분료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물계약. 그러면 큰일 나. 유상, 쌍무, 낙성 분료. 매매하고 똑같아. 그래서 담보책임 증여, 동시에 맺고 위험부담이 다 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이제
환매하고 교환까지고 그 밑에 줄 그어. 줄 여기 봐봐. 그럼 여기 돼 있죠? 여기 돼 있으면 여기다 줄 그으면 여기서부터가 뭐냐? 임대차, 임대차. 여기서부터 임대차라고. 알겠죠? 여기서부터 임대차가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 구별 안 되고 지금 쓰여있으니까 하는데 거기가 임대차다 이 말이죠. 됐나요 지금요? 오케이. 보니까 채권 같은 것은 여러분요 자료만 여러분 잘 보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0번. 문제 10번 297페이지 10번. 자, 1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1번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 체결된 매매계약은 뭐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죠.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뭐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유효이다. 2번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틀렸죠.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그것을 취득하여 이전해 줄 수 없음을 안 날로부터. 취득하여 이전해 줄 수 없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죠? 전부 타인이죠. 전부 타인은 재측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일부 타인의 권리에 들어가는 거죠. 일부 타인의 권리는 일부가 부족하죠. 그래서 취득하여 이전해 줄 수 없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래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봐. 아무 말 없이 지금 타인이라고 되어 있죠? 아무 말 없이 타인의 권리 그러면 그것은 전부 타인이에요. 앞에다가 일부는 반드시 일부 타인이란 말을 써. 알겠죠? 아무 말 없이 지금 타인이라고 되어 있죠? 전부 타인이니까. 전부 타인은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자, 3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줄고 오직 매수인의 기술책사유. 오직 매수인 때문이다. 그 말은 이것은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번 타인의 권리 매매로 인한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 타인의 권리는 일부 타인과 전부 타인 두 가지죠.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5번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 그러면 선의의 매도를 무조건 말할 수 있다면 그때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매수인이 선이면 뭐라고?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이면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손해배상 없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아무튼 선의의 매도인은 무조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는 있다. 자, 11번은요. 여기는 일부 타인의 권리 반드시 일부라고 쓴다니까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 감액 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금 감액 이런 봐봐.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를 보냐면 여기 봐. 여기 지금은 핵심 노트 지금 10페이지 보면 박스 지금 있어 없어? 있죠. 이거 하나만 보면 돼. 지금부터 이거 보면 전부 타인 권리 뭐요? 대금 감액 없죠. 그다음에 계약 해제는 뭐로 보문하고? 선악. 근데 항상 전부 타인 권리에서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 뭐가 시험에 잘 나와?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제한다. 이게 잘 나온다고.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재측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일부 타인의 권리는요,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다. 선인은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악인은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1년이다. 선인과 악인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 계약 체결 당시. 그런데 여기 봐봐.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때는 이행 불능 당시 시가, 이행 불능 당시. 알겠죠? 자, 그것만 하면 돼. 1번.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 감액 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뭐를 보문한다? 선악을 보문한다.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뭐라고 얘기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 감액 청권은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 감액 청권은 선악을 보문하고 인정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매수인은 일부 타인의 권리에 의해서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면 그냥 매수인 그러면 뭐로 보문한다? 선악 불문이니까. 3번, 2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대금 감액 청권이 민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 악의의 매수인, 수량 부족 일부 멸시해서 선의의 매수인이다. 맞죠? 대금 감액은 뭐죠? 선악 불문하고 일부 타인 권리. 선인 경우 수량 부족. 3번. 매수인의 대금 감액 청권은 매수인이 누구인 경우 안에서 선인 경우는 언제? 안 날. 악인 경우는 언제? 한 날. 몇 년? 1년. 4번.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안 나려고 하면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알죠? 그것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배상할 것. 일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자, 12번.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방미터를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방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알겠죠?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봐봐. 100평방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다. 거기 줄고 100평방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다. 100평방미터가 일부가 타인의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럼 일부 타인의 권리 먼저 암기해. 뭐를 부문하고? 선악 부문하고 대금감해. 선인 경우 계약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무슨 이익배상? 이행이익. 선인은 언제부터? 안날. 악인은 언제부터? 한날. 1번 갑이 선이라면 대금감의 계약해제, 손해배상. 맞죠? 선이. 근데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2번 갑이 선이다. 을에 대한 대금 감액은 그 사실 먼 날, 안날 1년이다. 3번 2에서 1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4번 400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전부를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5번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다. 알고 그래도 악이어도 대금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렇게. 자, 그럼 13번. 13번은 뭐냐면 평방미터당 100만원 거기를 줄고 평방미터당 100만원 평방미터를 뭐라 한다? 면적을 이 말이야. 면적을 100만원을 뭐라 한다? 가격 결정이라고 하죠.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 말이 들어가면 이것을 뭐라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그런데 면적이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선의의 매수인율은 언제나 대금 감액 청구권을 갖는다. 매수인율은요. 2번 악의의 매수인은 마귀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없죠. 왜냐하면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하나여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1년이다. 3번은요. 을이 선이라면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으면 매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선이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누가요? 악의의 매수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5번은요. 을의 갑에 대한 권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이렇게. 자, 14번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렇게 됐죠. 전세권의 행사. 이러면 전세권 자체가 그러면 몇 조? 575조 용인권 등이죠. 전세권의 행사 그러면 몇 조? 576조. 뭐로 불문하고? 선악 세 가지.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선악 불문하고 손해배상, 선의 악의 불문하고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번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줄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576조. 570조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취득했다가 없어지니까. 570조는 처음부터 취득을 못해야 돼. 남의 거니까. 알겠죠? 여기서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비용 상환 청구. 3번은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 여기 보면 매수인은 그렇게 돼 있죠? 아무 말이 없죠? 뭐로 보면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4번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제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죠. 자신의 출제로 피담보 채권을 변제.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매수인은 그 저당권의 존재에 관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매도인에게 변제액의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5번 부동산에 관한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이죠.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수량 부족이죠. 이것은 담보 책임은 될 수가 있어도 뭐는 안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맨 끝에 5번 틀렸죠. 자, 15번은요. 물건의 하자죠. 물건. 1번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줄거 선의 무과실의 및 선의 무과실하게 하죠. 알겠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기타. 여기 봐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한다고 그랬죠. 기타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제는 못하죠.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 다음에 2번 신축 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이렇게 됐죠. 신축 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뭐를 지고?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 당시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후에 뭐라 한다? 용이하게 발행할 수 있는 하자. 거기부터 적어봐. 계약 당시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후에 용이하게 발행할 수 있는 하자뿐만 아니라 바로 발행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뭐냐? 맨 앞에 2번의 맨 앞에 신축 건물. 그러면 신축 건물 어떻게 됐죠? 페인트로 완전히 다 칠해놨잖아요. 그럼 하자가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이렇게 비가 한번 와봐야지 장마철. 그러면 비가 센 줄 알죠. 그러면 한겨울이 지나야지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죠. 바로 발견할 수 있는 하자 있죠. 롯데2, 롯데월드. 문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입구 문지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빠졌죠, 지금. 알겠죠? 기울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요. 빠질 정도가 되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얼마 안 되는지 몰라도 위 워낙 높다 보니까 기울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겠지만 기울기가 있으니까 빠졌겠죠. 물론 조금 있으면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하는 짓을 보면 롯데가 하는 짓을 보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뭘 한다? 그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니까 바로 발견할 수 있으면 바로 다시 끼우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 건물은 바로 발견할 수 있는 하자. 그런데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모두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매매의 목적물을 특정물로 지정했죠.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계약의 해제, 소매상 청구와 그 다음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줄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봐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줄거. 완전물 급부 청구. 이런 완전물 급부 청구는 특정물에 있다겠어, 종류물에 있다겠어. 그래서 특정물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완전물 급부 청구는 특정물에는 없다 이 말이죠. 종류물에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은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자의 발생 또는 확대 강화한 줄거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 줄거. 그런데 줄거 과실상계는 X. 과실상계 X. 왜 과실상계가 안 되냐? 옆줄 긋고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이에요.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인이 잘못이 있을 때는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뭐 한다? 그것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 행사 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무슨 기간이 아니다? 출소 기간이 아니다. 그럼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은 출소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자, 16번은요.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이죠.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경매에 있어서 1차적으로 누가 1차적 줄구치고 채무자, 2차적으로 누가 채권자. 알겠죠? 채권자. 2번요.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 줄고 인정되지 않는다. 물건의 하자서 법률적 장애 이렇게. 물건의 하자는 법률적 장애죠.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4번요.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죠.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언제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 줄고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우리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요. 본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안 돼. 뭔다? 추정한다. 추정. 간주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이에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줄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죠? 그럼 언제를 추정한다? 추정한다? 변제기에 바로 밑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요,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는 그러면 이 4번은 뭐죠? 4번은 변제기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는 언제요? 계약 당시. 첫 번째 끝에 매매 계약 당시. 알겠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것은 언제? 변제기. 그러면 4번은, 그럼 5번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단 말이니까 그러면 4번은 변제기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언제다? 매매 계약 당시. 첫 번째 줄 끝에, 4번의 첫 번째 줄 끝에 매매 계약 당시. 5번은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한다. 추정 이렇게. 자, 17번 1번. 매매의 목적이,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여기까지 만다. 용익 권능의 제한이죠. 여러분, 용익 권능의 제한은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죠. 대금 감액은 있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줄 매수인이 알지 못한 때, 누구다? 선의인 때,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번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전제할 지역권이 없다. 지역권 똑같죠? 지역권이 없으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죠? 그럼 매수인 누구일 때? 매수인은 그 사실을 왜 안날이다? 선의인 경우만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다. 3번은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그럼 뭐죠? 그것은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 줄거.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을 뭐란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없으나 수량 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있다. 수량 부족에 의한 매도인 담보 책임. 그건 뭐다? 574조. 그것은 있다. 미달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죠?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4번.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5번을 먼저 봐. 우리가 담보 책임은 뭐죠? 담보 책임은 채권법이죠.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임의규정이죠. 담보 책임을 면제하거나 담보 책임을 가중하거나 담보 책임을 감경할 수 있죠. 그런데 4번으로 가봐.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물건을 판 매도인이요,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는 아무리 면제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4번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18번은요. 갑을 사이에 X토지 1000평방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매도인 갑의 담보 책임을 하는 사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요. Y토지 전부가 갑의 소유가 아니고 병의 소유다. 누구의 소유다? 병 소유다. Y토지 전부가 병 소유.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1000평방미터 중 300평방미터가 병 소유. 그러면 여기는 1번은 전부 타인이죠. 2번은 일부 타인이죠. 3번은요. X토지의 저당권이 지상권이 설정이다. 용익 권능의 제한이죠. 4번은요. 갑과 을이 1000평방미터를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했으나 600평방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5번은요. X토지의 저당권이 존재한다. 576조죠. 5번부터 보면 저당권이 존재하죠. 저당권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뭐가 돼야 돼? 경매가 돼야 담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당권 존재 자체만으로 담보 책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죠? 4번은 수량 부족이죠. 그럼 수량 부족은 봐봐. 선인 경우에 한해서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죠.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죠. 1년.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줄 을은 선악 묻지 않고 대금감액 틀렸죠. 선악 묻지 않고 대금감액은 뭐다? 일부 타인의 권리죠. 3번은요. 용익권능의 제한이죠.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그래서 을이 알고 있다면 알고는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2번은요. 이거 일부 타인의 권리죠. 1번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 선인 언제부터? 안날. 악인 언제부터? 한날부터 몇 년? 1년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줄 을은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감액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1번은요.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감액 청구는 없죠.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이행이익배상이죠. 재책기한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을은 자신의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말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됐죠, 지금? 자, 19번을 봐봐요. 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 책임 중 1년의 채찍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 1년? 1년짜리 뭐다? 일부 탄핵 권리 1년이죠. 수량 부족 1년이죠. 그 다음에 영위권 등 1년이죠. 1년이 없는 것은 뭐다?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그 다음에 물권에 하자, 물권. 그래서 여기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1번. 1번은 전부 타인의 권리, 제책기간이 없죠. 나머지는 1년이죠. 20번은요, 재밌는 말이죠. 대금 감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인정.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이 동시에 인정. 그것은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수량 부족밖에 없죠. 그것도 누구인 경우만? 선의인 경우만, 선의. 악의는 대금 감액이 있지만 손해배상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찾으면 되죠. 선의인 경우 선의, 수량 부족, 일부 타인의 권리 찾으면 되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 자, 그다음에 환매를 보셔요. 환매 목적물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동산, 부동산 다 된다. 2번 환매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의 대항 줄고 등기 제3자의 대항 재매매의 예약 완결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요. 환매권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외용 환매권은 형성권이죠.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그런데요. 환매권은 가등기는 안 돼. 왜요? 왜 환매권은 가등기 안 되죠? 가등기가 안 돼. 형성권이면 가등기 해야 되잖아요. 환매권도 형성권이거든요. 그런데 형성권인데 가등기가 안 돼. 왜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시험 문제 어려면 등기부에서 나오죠? 언제나 부기등기로 하는 거 나오죠? 거기 보면 거기서 환매권은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 알겠죠? 그 다음에요. 그런데 보면 2번이면 그때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죠. 알겠죠? 똑같은 형성권이지만. 그 다음에 채권자 대입권 행사할 수 있고 4번은요.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를 한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도 제3자에 대해서 뭐라고? 매매 등기를 한 후 줄고 한 후 환매권 보류 등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뭐 그럼 여쭐 거 없어? 재매매 예약으로 본다. 재매매 예약으로 봐. 그래서 환매권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고 환매권 등기하죠? 그걸 재매매 예약으로 봐. 자, 5번은요. 매도일은 환매기간 내 대금과 매매비용 줄거 봐. 대금과 매매비용 그것을 빡세. 그것을 뭐라나? 환매대금이라고 그래.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약 권리를 잃는다. 5번, 20번, 1번. 환매권은 환매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매 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환매대금과 상환하여 환매권자에게 이전해 줄 것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이다. 이와 환매기간은 동산 3년, 그 다음에 약정기한 1을 넘을 때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으로 단축된다? 3년으로 단축. 환매기간을 정할 때는 다시 연장을 못하고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다른 약정에 없으면 상계죠? 상계한 것으로 본다. 아무 말이 없으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는 환매로서 효력이 없죠? 뭐로서 효력이 있다? 뭐로서? 재매매 예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자, 그럼 23번 교환이죠? 교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되고 서면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다. 서면의 작성을 필요하지 않다. 이꼴 불료식이죠. 2번 교환계약은 유상이죠. 이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주식 양도 소유권하고 주식을 다 재산권이죠. 교환이 된다. 교환이 된다. 알겠죠? 교환이 아니다가 뭐예요? 교환이 아니다. 그것은 뭐가 교환이 아니다? 노무 제공. 알죠? 일을 완성할 의무. 노무 제공이나 일을 완성할 의무가 교환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당사자 간의 교환계약이 해제가 되죠. 당사자 간의 교환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는 각자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서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동시이행관계. 그 다음에 5번 교환계약이 이행된 이후에도 이전받은 재산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 왜냐하면 유상 쌍무 계약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뭐냐면 23번 보면 매매 부동산 환매 약정을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죠. 2번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1개월 후 환매 특약이 등기 1개월 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맨 끝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환매대금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합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왜요? 뭐라고 했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랬으니까.
약정이 있으면 초과할 수 있다.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료식이다. 교환의 목적은 뭐다? 금전을 포함하는 뭐다? 재산권이다. 금전을 포함한 재산권. OX, X,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다. 받았어. 뭐라 쓰냐? 보충금에 대해서는 보충금,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봐. 재밌는 말이 나왔죠? 재밌는 말 뭐냐? 갑은 시가 75만원 중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봐봐. 갑이죠? 갑. 갑이요. 중고 자동차가 얼마짜리냐? 75만원짜리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을은 시가 100만원의 오토바이가 있다. 을은요, 100만원의 오토바이가 있어. 100만원이요. 100만원 오토바이가 있다. 이 말이죠. 75만원짜리하고. 그런데요, 갑은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고자동차 시가를 숨기고 줄고 시가를 숨기고, 우리가 이러면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했다 이 말이죠.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중요해요. 중고자동차 10만원을 추가. 여기서 얼마나 줬냐? 10만원을 뭐란다? 보충금이다 이 말이죠. 보충금을 해가지고 교환을 했다 이 말이죠. 교환을 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10만원을 추가했단 말은 이 갑은 자기 자동차를 얼마짜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짜리 얘기했다? 90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90만원이다. 10만원만 언제 어서 줬잖아요. 이게 100만원짜리인데 자기 건 75만원짜리인데 10만원만 더 줬단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거 시가를 숨겼죠. 그러나 75만원이고 내 것은 얼마다? 90만원이다. 그러니까 얼마를 더 뻥튀기했다? 15만원 뻥튀기했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했다 이 말이죠.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15만원을 더 뻥튀기했다 이 말이죠. 원래 원가가 75만원인데 자기는 90만원을 했다 이 말이죠. 왜? 보충금을 10만원만 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하죠. 한번 볼까요? 1번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료식 맞죠? 자, 2번은요. 갑이 을에게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한 10만원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보충금. 자, 3번은요.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은 불공정한 법령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령이 되려면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돼야 되는데 15만원 얹었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4번은요. 갑이 자기가 가지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두 번째 쪽 가운데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을은 갑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 행위 줄 것이고 사기. 지금 4번에서 사기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사기가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26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